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론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이론으로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495강입니다. 오늘은 별 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별 부자입니다. 별 부자는 펴다는 뜻이죠. 펼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별 부자는 글보자와 마디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글보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디존자는 마디를 의미합니다. 손가락 한 마리 같은 마디죠. 그래서 작다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런 별 부자는 작은 것을 크게 하려면 펼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덩어리를 크게 만들려면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별 부자입니다. 돌돌 말아진 카페트를 펼치게 되면 크게 됩니다. 넓어지죠. 별 부자는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하려면 펼쳐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작은 덩어리를 크게 만들려면 펼쳐야 한다는 게 별 부자의 설명입니다. 중심자인 별 부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중심자인 별 부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넓을 박자입니다. 넓을 박자는 넓다는 뜻도 있고 넓게 한다는 뜻도 있죠. 이 넓을 박자는 열십자와 별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열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십자가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 부자는 펴다는 뜻이 있고 펼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을 박자는 완전하게 펼치면 넓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잘 펼칠수록 더 넓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돌 말려있던 카페트를 펼치게 되면 넓어지죠. 아주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완전하게 펼칠수록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넓을 박자입니다. 넓을 박자는 완전하게 펼치면 넓어진다는 표현으로서 완전하게 잘 펼칠수록 더 넓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있죠. 박학다식은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박하다고 할 때나 박식하다고 할 때도 넓을 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스승부자입니다. 스승부자는 스승을 의미하죠. 사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부자는 사람인변의 별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고 별부자는 펴다는 뜻이 있습니다. 펼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스승부자는 사람을 펼치게 하는 게 스승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사람을 가르쳐 세상의 뜻을 펼치게 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요즘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스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는 교사는 주로 지식을 가르치는 데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의 인생을 가르치는 인생의 지도자들이죠. 제자의 인생을 안내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스승부자는 사람을 펼치게 하는 게 스승이라는 표현으로서 스승은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의 뜻을 펼치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죽하면 스승은 군사부일지라고 해서 임금과 군과 같은 반열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목석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석불부는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곳이 없다는 뜻으로서 가난하고 외로워서 의지할 곳 없는 괴로운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부란 말도 있죠. 사부의 부자가 아비부자로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스승부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 부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육은 애지중지하며 기르는 것을 부육이라고 하죠. 이럴 때 스승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별부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때릴 박자입니다. 때릴 박자는 때리다는 뜻도 있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릴 박자는 손수변의 별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합니다. 손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별부자는 펴다는 뜻도 있고 펼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릴 박자는 손으로 펼치는 행동이 때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넓게 다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해체를 이용해서 엉덩이를 때리게 되면 엉덩이만 다치게 되죠. 그러나 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여기저기 안 다치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발도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리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게 다치는 것이죠. 때릴 박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릴 박자는 손으로 펼치는 행동이 때리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넓게 다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용우상박이라는 말이 있죠. 용우상박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서 두 강자가 서로 승패를 다툼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박살이라는 말 있죠. 박살낸다고 할 때 그 박살이나 맥박이라고 할 때도 때릴 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부의부자입니다. 부의부자는 부의를 의미하죠. 부의라는 것은 초상집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이 부의부자는 조개표자와 별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개표자는 조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조개표자가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또 펼부자는 펴다는 뜻이 있고 펼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부자는 재물을 펼치는 방법이 부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곤란을 당한 이웃을 돕게 되면 공동체에 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이웃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어 상을 치르는 사람이 가장 곤란한 이웃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부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돈을 가장 넓게 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부의는 재물을 펼치는 방법이 부의라 표현하면서 곤란한 이웃을 돕게 되면 공동체에 넓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초상집에 가서 부의를 하게 된다면 그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가 공동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의부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부의라는 말이 있죠. 부의는 초상집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또 치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치부는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 부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혈부자가 포함된 5번째 관련자는 얼굴박자입니다. 얼굴박자는 없다는 뜻도 있고 포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굴박자는 가는실 멱자와 펼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 멱자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펼부자는 펴다는 뜻도 있고 펼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박자는 얽으면 시를 펼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사물을 얽으려면 시를 펼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얽다라는 것은 실이나 줄로 이리저리 거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물을 줄로 이리저리 거는 것을 얽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물을 얽으려면 우선 실을 넓게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얼굴박자입니다. 줄로 이렇게 사람을 포박하려면 일단 이 줄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줄을 일단 넓게 펼쳐야 되는 것이죠. 얼굴박자는 얽으려면 실을 펼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실로 사물을 얽으려면 우선 실을 넓게 펼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죠. 자승자박은 자기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뜻으로서 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곤란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박이라고 할 때나 결박한다고 할 때도 얼굴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펼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어떤 것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